네,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동안에 탄핵 표결이 진행되면서 이제 가결이 됐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정치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끝난 건 아니지만,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등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의 어떤 성적을 놓고 보면, 그 전주, 지지난주 보면 글로벌 증시가 다 뛰는데 우리 장만 빠지면서 굉장히 좀 처참한 기분이 들었는데, 지난주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되고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이런 그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 뭐 큰 의미를 찾기는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 있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미국 11월 CPI 발표가 있었고, 거의 컨센 정도로 딱 나왔죠? 예상만큼 나왔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를 잘 지났고, 그 다음에 국회 탄핵 표결 가결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강세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건 사실 금요일 한 3% 뛰었기 때문인데, 브로드컴이 실적 호재로 20% 이상 금요일 뛰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지난주에 있었던 큰 데이터죠. CPI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상 한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줄어들었고, 미국 경기도 괜찮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물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25bp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 그 다음이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증시는 뭐 탄핵으로 시작해서 탄핵으로 끝나는 이렇게 소초안이 가결되는, 그래서 탄핵 리스크가 아직은 지배를 하고 있는 장이다. 다만 그 리스크 자체는 조금은 낮아지고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 이번에는 확실시되고 있지만 25bp가 확실하지만은 그 이후에 속도 조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주춤 달러가 강을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과 같은 쪽에 통화가 약세인 것, 자, 등등해서 달러가 아직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S&P 500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은 테슬라, 구글, 브로드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이 한 주간, 지난주는 좀 소강 상태였다. 테슬라가 대단했죠. 한 주간 12%, 구글이 양자 컴퓨터 재료로 해서 8% 이상 올랐고, 실적이 잘 나왔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한 주간 25% 급등을 했다는 점. 다만 이걸 제외하고는 엔비디아라든지 오라클, 어도비, AMD, 뭐 우버까지 주요 종목들이 또 크게 재미는 없었다. 좀 종목별로 좀 갈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증시만 딱 놓고 보면 역시 브로드컴 24% 급등한 것에다가 테슬라가 역시 4%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도 테슬라는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팔란티어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시 브로드컴과 테슬라의 강세가 돋보였다. 다만 이제 나머지 반도체주들은 좀 재미가 없었죠. 엔비디아라든지 AMD, 자, 그런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종목들을 보면 퍼밸류가 지금 거의 30배가 다 넘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무려 129배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밸류까지 동의를 하시겠는가? 일단 30배 이상 다 올라와 있다는 점. 뭐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 싼 영역은 아니다. 물론 글로벌 탑티어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30배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사실 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엔비디아 위치 조금 최근에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가 있죠. 소강세 모습 보이고 있고, AMD는 사실 꽤 안 좋아요.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죠. 제 머리 뒤로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TSMC 같은 경우는 고점을 향해 또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마이크론을 보시면은 계속 약세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 쪽은 좋은 쪽과 나쁜 쪽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콘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갭 상승하면서 양봉을 나왔죠. 갭 상승 이후의 양봉 무려 2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정도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팔런티어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자체가 한번 주춤했지만 현재 괜찮은 흐름.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AI 관련 주들도 실적에 따라 엇갈린다. 반도체 AI 주도 이제는 조금씩 모두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개별 재료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 금요일에도 4%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그거죠. 2차 전지를, 전기차를 봤을 때 전기차나 2차 전지의 판단 기준으로 테슬라를 이제는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가 기본이긴 하지만은 로봇과 자율주행 힘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전기차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물론 루시드라든지 1% 올랐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1% 올랐는데 최근 전기차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미국은 나쁘지 않다. 자, 그런 흐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중요한데 이제는 2차 전지를 볼 때 테슬라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리비안을 보는 게 맞죠. 순수 전기차기도 하고, 지난번에 리비안이 한번 급등을 한번 해줬는데 최근에 흐름도 괜찮습니다. 급등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강력 추천 리포트가 하나 있었죠.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전기차는 2025년, 6년, 7년 갈수록 대중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리비안 같이 현금 보유액이 많고 아마존이나 폭스바겐 이런 쪽에 수주가 있다면은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살아남아서 승자 독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이나 전기차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전기차 대중화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펀더멘탈 현금 보유액이라는 재무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향후 실적을 위한 수주장과 충분해야 된다. 이것만 갖춰지면 충분히 롱텀하게는 살아남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잉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낙폭 과대주로 좀 올라왔고, 또 우버 같은 경우는 계속 급락을 보이고 있죠. 우버는 이렇게 계속 급락을 보이는 이유 왜겠습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올라갈수록, 자율주행 테슬라가 올라갈수록 우버 같은 기업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게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게 맞서서 좋을 것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그동안에 누가 잘났나 많이 올랐고, 우리는 누가 못났나 이런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죠. 못난 놈들의 우리 국내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장이 어려울 때는 악재가 많다? 악재가 많아서 어렵다가 아니고 악재에 관한 언급이 많을 뿐이다. 악재는 원래 많아요. 다만 호재가 많으면 이게 가려지는데 장이 어려울 때는 그 악재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많다는 거. 이건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첫 번째 한 주간 일정 잠깐 볼까요? 자, 이번 주는 각국의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FOMC 회의가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결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BOJ 통화정책회의 일본, 그 다음에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까지 이번 주에 있다는 것.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회의는 미국 FOMC 회의가 되겠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25bp 0.25%포인트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는데, 중요한 건 점도표상으로 볼 때 내년에 4번 전후 정도는 금리 인하를 추가로 더 할 거야 라고 지금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회하게 된다면 장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키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1월 PCE 물가지수 중요하죠. 또
또 그리고 반도체주들에 있어서 중요한 국내 반도체주에 있어서 중요한 마이크론이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한다는 것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요 변수 경기와 금리가 되겠는데 이쪽은 큰 변동이 없어요. 미국은 경기도 좋은데 금리까지 인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주마가편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경기도 좋은데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비유를 들었죠. 넘어진 말에, 자빠진 말에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한다. 우리 한국은행 지난번에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금리 인하하는데 왜 우리는 빠지고 미국은 올라가는가? 바로 그거죠. 우리 경기는 안 좋은데 자빠진 말에다가 이제 와서 금리 인하하느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평가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탄핵 정국도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아직도 좀 부담스럽다. 다만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기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큰 시장은 문제 없다. 최소한 미국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중에 또 전쟁 리스크 하나 또 봐야 되는데, 전쟁 리스크는 이제는 많이 약화가 됐죠. 아시다시피 중동 쪽은 이제 뭐 얘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고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느낌은 거의 휴전을 기다리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프랑스 이렇게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던 얘기는 나토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휴전은 할 분위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뭘로 안전을 보장받겠습니까? 그 방안으로서 유럽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군이 아닙니다. 유럽군이 주둔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봐서는 뭐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아마도 이번 전쟁이 어떤 마지막 가닥을 보이지 않겠는가. 뭐 휴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와 공언한 게 취임을 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자기 취임식 전에 상황을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산 전쟁주 같은 경우는 굴곡은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 재건주는 굴곡은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취임식 이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그런 영향 때문에 좀 급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펀더멘탈적인 요인 때문에 수준 모멘텀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휴전 분위기라면 주가 자체가 어떤 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네 번째, 밸류업 이슈입니다. 12월 20일 특별 편성이 있다고 하죠. 종목 뭐 100개 종목인데 이 중에 뭐 불만도 많고 또 밸류업 종목들 치고 만족스럽지 못한 도대체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좀 불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조금 보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한 5개 전후 종목이 신규 편입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종목이 또 추가로 빠지느냐, 편출은 없다고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출 없이 5개 종목 정도가 신규 편입되지 않겠는가. 주로 뭐 금융주, 그 다음에 뭐 방어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보고 있는데, 자, 지지난주에 굉장히 좀 밸류 위기가 좀 컸던 게 금융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이렇게 지난주 잠깐 보시면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등에서 외국인 매도가 뭐 적진 않습니다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목금 주 후반 갈수록 금융주에 대한 매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외국인의 밸류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은 완화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번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외국인도 이제 뭐 큰 정치적 고비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켜보는 어떤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B금융을 놓고 본다면 지난주의 저점을 훼손한다면 밸류업도 사실은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죠. 지켜줘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일단락되는지 이번 주에 밸류업 종목들도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국내 수급 부분입니다. 우리 수급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그렇죠. 수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2022년부터 쌓아왔던 외국인 현물 매도가 상당 부분 지금 매도로 나오고 있다. 유출되고 있다는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외국인도 흔들흔들 하는데 고경의 닷금 같은 경우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지금도 50조 전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신용융자를 놓고 보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20조에서 지금은 15조까지 떨어집니다. 신용융자라는 것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 건 줄어들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장이 좋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장이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데 그런 수요가 전혀 없다는 것. 모멘텀이 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2월 12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고객의 탁금 52조, 신용융자 15조입니다. 개인 자금, 외국인 자금 자체가 들어오질 않는다.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연기금은 우리가 잘 아는 우량 대표주들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무려 2,600억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의 전략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죠.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6번째 탄핵 정국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남았죠. 최장 180일 내 심리가 끝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늦어도 내년 6월 정도면 끝나요. 우리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는 63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는 91일 걸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6명이죠. 그 중에 2명의 임기가 4월에 끝나요. 그렇게 보면 4월 전에 한 3월 정도까지 해서 결판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의 나머지 공석인 3명의 임명도 이번 달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정국은 공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코스피 추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롱텀하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로 끝나더라. 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야당 대표께서도 이제 관련된 얘기를 좀 했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뭐 얘기는 뭐 뻔하죠. 잘하자, 잘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추경에 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추경 논의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였는데 뭐 우연찮게 나온지 아니면 뭐 준비된 멘트인지 모르겠지만은 추경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붐업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런 얘기를 할 때 골목상권 늘 얘기하던 거죠. 전력 설비 얘기를 했어요. AI 쪽이라든지. 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글쎄요, 내일 관련주를 좀 움직일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요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 때, 요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때 주가의 흐름입니다. 롱텀하게 펀더멘탈로 가는 걸 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정치적 리스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 기간은 그리 길진 않았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셋째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내년 주도할 틈새 섹터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미 증시 디커플링 가능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연장이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 특히 삼성전자와 금융주의 수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글로벌 투자 전략.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로봇주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늘 드렸던 게 뭘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항상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은 그냥 테슬라를 사자. 그냥 테슬라를 사자. 국내에 있는 뭐 어차피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것, AI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의 로봇주와 AI주는 그냥 테마주로만 접근을 하고 그냥 잘하는 쪽을 사자. 그냥 테슬라 사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모두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국이 잘하는 것만 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내년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12월 장은 다 큰 버블이나 그 다음에 금융 위기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어려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2월 초에 장이 급락할 때 그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300포인트를 갈 때 그때 PER이 얼마였냐면 거의 7배 수준까지 갔어요. 7배 후반까지. 이건 진짜 금융위기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12월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PER 보십시오. 8배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18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자, 그걸 감안하면 코스피 월봉을 보고 계신데 이 월봉 12월 같은 경우 지금 5개월 연속 빠졌고요. 12월도 빠지다가 올라온 겁니다. 최소한 12월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탄핵 종국 투자 전략. 정치 테마주 단기 매매 가능하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3번을 보시면은 중단기 긍정적 관점을 조금 유지를 하자 말씀드리고 여기 우량주 위주의 어떤 바이앤 홀딩 전략 그리고 정부 정책주는 접근 금지 여전하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지금 밀고 갈 힘이 없잖아요. 그쪽은 낙폭 가더라도 손은 안 대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쪽 지수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수가 아니고 종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연기금 따라하셔도 돼요. 연기금의 전략은 이제 뭡니까? 간단합니다. 대표 우량주를 싸게 매수해서 지금 PR 8배지 않습니까? 8배에 매수해서 나중에 10배에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뭐 한 10년 정도의 PER을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10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극단적으로 7배, 8배를 가게 되면 그때 연기금은 매수해서 나중에 10배에 팔면 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 전략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지수도 그렇고 대표 종목 공략도 좋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이죠. 자, 나스닥이 2만 시대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면 나스닥 2만 시대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없다면 미국의 그 기업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테슬라를 사면 되는 것이고 클라우딩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국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쪽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의 밸류체인상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쪽은 경쟁자가 없거나 대체 불가능한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 아마 요 케이스는 내년에 우리 증시에게 굉장히 아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증시 2025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2024년보다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수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지수를 비트하기 위해서는, 앞서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특히 경쟁자가 없거나 대체 불가능의 어떤 국내 기업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조선, 바이오, 게임, 엔터, 콘텐츠, 방산 등등인데 이들 종목 중에서 좀 노이즈가 적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 쪽에 접근한다면 내년 좋은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 같고,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연말부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경쟁자가 없거나 대체 불가능의 그런 국내 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오징어 게임 2, 스트레이키즈, 중국. 자, 요런 키워드는 늘 생각하시면은 관련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군에 연말에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투자 전략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